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공직선거 출마 자격조차 함량 미달인 오세훈과 박형준.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연일 김치국물을 사발로 퍼마시며 각종 기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박형준 지지자가 자신이 박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며 인증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는데요. 부산 LCT의 신화, 각종 비리의 종합세트, 박형준 후보의 열혈 지지자답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초등학교 회장 선거가 아니고서야 자신이 찍은 후보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커밍아웃을 하다니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투표지 공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거기에 공개된 표는 무효 처리된 거죠. 박형준은 처음부터 잘못된 후보였습니다.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출마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데요. 혹자들은 그의 부산시장 출마는 자신의 잃어버린 재산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출마를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웃지 않은 이야기죠. 그만큼 숨겨둔 재산이 너무 많아 본인도 잊어먹었을 거라는 조롱인 겁니다. 그나저나 박형준과 오세훈은 끝까지 완주를 할 모양입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번 기회가 그들을 영원히 정계 은퇴시키는 마무리 선거가 됐으면 합니다. 뭐 이렇게 패배하고도 또 기어 나오겠지만 말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일, 박형준 국힘당 후보 지지자가 박 후보에게 기표한 선거용지를 찍어 온라인에 게재한 사실이 알려져 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SNS에 해당 투표용지 사진과 이를 두고 대화한 메신저 오픈 채팅방 캡처 화면이 올라온 경위 등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논란의 사진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게시물에는 박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곳으로 보이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캡처한 사진이 게재됐는데요. 한 채팅방 사용자가 사전투표를 완료했다며 박 후보에게 기표를 한 투표용지 사진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해당 사진은 이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됐는데요. 이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6조 2항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유권자는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공개된 투표용지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데요. 부산시 선관위는 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서 이 게시물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후 IP 주소 추적 등이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그 후보의 그 지지자인 거죠. 말해 뭐합니까? 박형준의 소중한 한 표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와 관련해 박빙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막판 뒤집기를 예고했습니다. 정태호 전략기획실장은 4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기든 지든 결국 2% 싸움이라며 기존 여론조사에서는 당 지지층 응답률이 떨어졌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당 지지층이 뭉치기 시작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공표된 여론조사상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힘당 오세훈 후보 간 20%포인트 안팎으로 지지율 격차가 벌어져 있었지만 민주당은 자체 조사상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며 지지층 결집에 따라 역전도 가능하다는 기대를 보였는데요. 당 선대위 관계자는 내부 조사로 한 자릿수 격차라며 박빙인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결과를 놓고 당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라는 해석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선거 사전투표는 21.95%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재보선 사전투표율 최고치는 물론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당 고위 관계자는 21에서 22% 정도 예측했는데 그 정도 나와서 우리로서는 괜찮은 수치라며 선거는 지지자들의 집중도에서 결정되는데
우리 지지층이 잘 결집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캠프 전략본부장인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전 투표율이 25개구 중 종로, 동작, 송파, 서대문, 성북 순인데 역대로 민주당 지지가 높았던 곳이 많다며 민주당 지지층이 대거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어 2010년 지방선거 데자뷰라며 시민 여러분, 투표하면 박영선이 이깁니다라고 적었습니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한명숙 전 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0%포인트 가까이 뒤졌지만 실제 선거에선 0.6%포인트 격차까지 좁힌 사례를 들어 여론조사상 열세이지만 역전이 가능하다는 기대감을 내비친 건데요.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율을 유리하게만 해석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우려인 거죠. 이미 판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거듭 말에 투표하면 이긴다는 거죠. 선대위 관계자는 강남에서도 엄청나게 많이들 나왔다며 지금 어떻게 규정하기가 어렵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본투표까지 남은 기간 청년, 소상공인, 1인 가구 등을 집중 공략하며 지지층 결집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의 비리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자격 미달론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전략인데요. 저희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아니, 저희가 반드시 이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임대차 3법 국회 통과 한 달 전 월세를 올려받은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를 낮춰 세입자와 재계약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4일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이 지난 3일 임대료를 9.3%를 인하해 재계약했다고 한다고 전하면서 돈을 떠나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역시 박주민답다고 평가했는데요. 저도 역시 박주민답다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3%나 전셋값을 올린 주호영 국힘당 원내대표는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걸까요? 본인도 화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지난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 했던 인터뷰를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뭐가 잘못된 건가? 이게 핵심 이야기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5월인데요. 부동산이 폭등되거나 무슨 전세 보전금이 대폭 올라가기 전의 일이에요. 예. 그리고 21대 국회가 개원되기도 전입니다. 그래서 살던 분이 나가시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는데 주의 시세에 맞춰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네. 아시다시피 그 가격이 형성되면 특별히 높게도 받을 수 없지만은 낮게 받으면 또 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이고, 그 다음에 박주민 의원이나 우리 김상조 실장 같은 경우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예. 올려서는 안 되고 5%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본인이 주장하던 사람들이 그 직전에 자기들 말 주장과 달리 했던 것이 문제인 것이지. 예. 저는 시세가 형성되면 시세대로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높으면 안 됩니다. 5% 밑으로 낮춰야 합니다. 하면서 자기들은 그 직전에 더 올려받은 그 표리부동이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이지. 대표님의 경우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예.